다정낭독. 오늘의 이야기는 콜린이 깨닫는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모종삽으로 땅을 파다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콜린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두 팔을 활짝 펼치며 외칩니다. 나 나았어, 나 나았어. 다컨이 노래를 부릅니다. 메리가 따라 부릅니다. 퉁명스럽던 벤 웨더스테프 할아버지도 결국 함께 부릅니다. 그의 가죽 같은 두 뺨이 젖어 있습니다. 그때 담쟁이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파란 외투를 입은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다컨의 눈이 등불처럼 환해집니다. 엄마예요.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 26번째 이야기입니다. 26장. 엄마예요. 마법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침 주문 의식이 끝나면 콜린은 가끔 마법 강의를 했다. 좋아서 해. 그가 설명했다. 자라서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강의를 해야 하니까 연습이야. 지금은 짧게만 할 수 있어.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긴 강의를 하면 벤 웨더스테프 할아버지가 교회에 온 기분이 들어서 잠들어 버릴 테니까.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은 벤이 말했다. 일어서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거야. 나도 가끔은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지만 콜린이 나무 아래에서 강의를 하면 늙은 벤은 탐스럽게 눈을 고정하고 내내 그를 바라보았다. 비판적이면서도 다정한 눈길로 살펴보았다. 강의의 내용보다 날마다 곧고 강해지는 다리, 당당하게 들려있는 소년의 머리, 한때 뾰족했던 턱과 홀쭉했던 두 뺨이 살이 오르고 동그러진 것, 그리고 그가 다른 누군가에게서 기억하던 빛이 담기기 시작한 눈이 더 흥미로웠다. 콜린은 가끔 벤의 진지한 눈길이 깊이 감동받은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한 번은 벤이 완전히 넋을 잃은 것처럼 보여 물어보았다. 벤 웨더스테프 씨,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가 물었다. 생각하고 있었지. 벤이 대답했다. 이번 주에 3이나 4파운드는 더 나갈 것 같다고. 종아리랑 어깨를 보고 있었어. 저울에 한번 올려보고 싶어. 마법이랑 수업이 부해낸 빵이랑 우유랑 그런 것들 덕분이에요. 콜린이 말했다. 보세요. 과학적 실험이 성공한 거예요. 그날 아침 다커는 강의가 시작될 때 늦게 도착했다. 뛰어오느라 볼이 발그레 했고 재미있게 생긴 얼굴이 평소보다 더 반짝반짝 빛났다. 비가 온 뒤라 잡초를 많이 뽑아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일에 달려들었다. 따뜻하게 흠뻑 내린 비 뒤에는 항상 할 일이 많았다. 꽃에게 좋은 습기는 잡초에게도 좋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에 뽑아야 할 풀잎과 새싹들이 잔뜩 솟아났다. 콜린은 요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잡초 뽑기 실력을 갖게 되었고 일하면서도 강의를 이어나갔다. 마법은 네가 직접 일할 때 가장 잘 통해. 그가 그날 아침 말했다. 뼈와 근육 속에서 느껴지거든. 뼈와 근육에 대한 책도 읽을 거야. 하지만 마법에 대한 책도 쓸 거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거든. 이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종삽을 내려놓고 두 발로 일어섰다. 몇 분 동안 말이 없었는데 자주 그러듯 강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모종삽을 놓고 벌떡 일어서는 것이 메리와 다컨에게는 갑자기 강한 생각이 그를 일으킨 것처럼 보였다. 그는 온몸을 최대한 쭉 펴고 두 팔을 의기양양하게 활짝 펼쳤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이상한 눈이 기쁨으로 환하게 커졌다. 무언가를 온전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메리 다컨! 그가 외쳤다. 나 좀 봐. 두 사람은 잡초 뽑기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에 나를 여기 데려왔던 그 아침이 기억나? 그가 물었다. 다컨이 그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동물을 매혹시키는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들 중에는 부부는 입 밖에 내지 않는 것들이었다. 지금 이 소년 안에서도 그런 것들 몇 가지가 보였다. 기억해. 그가 대답했다. 메리도 열심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금 이 순간 콜린이 말했다. 모종삽으로 땅을 파는 내 손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날이 생각났어. 그래서 두 발로 서서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했어. 그리고 진짜야. 나 나았어. 나는 다 나았어. 그래 맞아. 다컨이 말했다. 나 다 나았다고. 다 나았어. 콜린이 다시 말했다. 그의 얼굴 전체가 새빨개졌다.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바라고 느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일종의 황홀한 믿음과 깨달음이었고 너무나 강렬해서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가 당당하게 외쳤다. 수만 가지를 발견할 거야. 다컨처럼 사랑과 생명체들과 자라는 모든 것에 대해 알아낼 거야. 그리고 마법을 만드는 것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다 나았어. 난 다 나았다고. 뭔가 소리치고 싶은 기분이 들어. 감사하고 기쁜 뭔가를 소리치고 싶어. 장미덤불 근처에서 일하던 벤 웨더스타프가 돌아보았다. 독솔로지를 불러도 되겠는데? 그가 가장 건조한 투덜거림으로 제안했다. 독솔로지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경건하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콜린은 탐구하는 정신을 가진 아이였고 독솔로지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게 뭔데요? 그가 물었다. 다컨이 불러줄 수 있을 거야. 벤 웨더스태프가 대답했다. 다컨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동물 매혹자의 미소로 대답했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야. 그가 말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종달새도 아침에 날아오를 때 그 노래를 부른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은 노래겠네. 콜린이 대답했다. 나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항상 너무 아팠으니까. 불러줘, 다컨. 듣고 싶어. 다컨은 아주 자연스럽고 꾸밈없이 노래했다. 콜린 자신보다도 콜린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본능적으로. 그 본능이 이해라는 것조차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모자를 벗고 빙 둘러보며 여전히 웃고 있었다. 모자를 벗어야 해. 다컨이 콜린에게 말했다. 벤 할아버지도요. 그리고 서 있어야 해. 콜린이 모자를 벗었다. 햇살이 그의 두꺼운 머리카락을 비추고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그는 다컨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벤 웨더스태프도 무릎을 짚고 일어나 모자를 벗었다. 늙은 얼굴에는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하고
반쯤 떨떠름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다커는 나무들과 장미덤불 사이에 서서 아주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맑고 힘찬 소년의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아래 모든 생명들아 그를 찬양하라. 저 하늘 위의 천사들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라. 아멘. 노래가 끝났을 때 벤 웨더스태프는 턱을 굳게 담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콜린을 바라보는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콜린의 얼굴에는 생각에 잠긴 그리고 감동받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정말 좋은 노래야. 그가 말했다. 마음에 들어. 마법에 감사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을 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몰라. 그는 멈추고 의아한 듯 생각했다. 어쩌면 둘 다 같은 것일지도 몰라. 모든 것의 정확한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다컨, 다시 불러줘. 메리, 같이 불러보자. 나도 부르고 싶어. 내 노래야. 어떻게 시작하더라?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들은 다시 불렀다. 메리와 콜린이 최대한 음악적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다컨의 목소리는 크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두 번째 줄에서 벤 웨더스태프가 걸걸하게 헛기침을 했고 세 번째 줄에서는 거의 사나울 정도로 힘차게 함께 불렀다. 아멘이 끝났을 때 메리는 콜린이 불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의 턱이 떨리고 있었고 눈을 부릅뜨고 깜빡이며 가죽처럼 거칠어진 늙은 두 뺨이 젖어 있었다. 독솔로지가 전에는 왜 좋은지 몰랐었는데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어. 이번 주에 5파운드는 더 나가겠다. 콜린 도라님, 5파운드는. 콜린은 무언가에 시선을 빼앗겨 정원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이 화들짝 놀란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누가 들어오는 거야? 그가 재빠르게 말했다. 누구지? 담쟁이 덩굴 담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마지막 노랫소리가 울리던 때에 들어와서 가만히 서서 그들을 듣고 바라보고 있었다. 담쟁이 넝쿨을 등지고 나무 사이를 흘러들어 파란 외투 위에 춤추듯 떨어지는 햇빛을 받으며 푸른 초록 사이로 환하게 웃는 그 신선하고 다정한 얼굴은 콜린의 책 속 그림 같았다. 모든 것을 다 품는 것 같은 놀랍도록 다정한 눈을 가진 분이었다. 그들 모두를 벤 웨더스태프까지도 동물 친구들도 피어있는 한 꽃송이 한 송이까지도 다 안아들이는 눈이었다. 갑작스러운 등장이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침입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다컨의 눈이 등불처럼 환해졌다. 엄마예요. 엄마가 왔어요. 그가 외치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콜린도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메리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엄마예요. 다컨이 중간쯤에서 만나며 다시 말했다. 두 분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가르쳐 드렸거든요. 콜린이 손을 내밀었다. 얼굴이 달아오른 채 왕처럼 수줍게. 하지만 두 눈은 그녀의 얼굴을 몹시 갈망하듯 바라보았다. 아플 때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다. 부인과 다컨의 비밀의 정원을요. 전에는 사람이든 무엇이든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들어 올려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소어비 부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입꼬리가 떨렸다. 눈 위로 안개가 스치는 것 같았다. 아이고 이 아이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아이고 이 아이야.
스스로도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던 것처럼. 콜린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이 아이야 였다. 다컨의 얼굴에서 같은 것을 보았다면 다컨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콜린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건강한 것이 놀라우세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에서 안개를 걷어내며 웃었다. 그야 그렇지,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네가 어머니를 너무 닮아서 가슴이 덜컥했어. 그러면 콜린이 조금 서툴게 말했다. 아버지도 저를 아껴주실까요? 그럼 이 아이야. 대답하며 그의 어깨를 가볍고 부드럽게 두드렸다. 아버지가 꼭 돌아오셔야 해. 꼭 돌아오셔야 해. 수전 수업이 벤 웨더스테프가 그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이 아이 다리 좀 봐봐. 2달 전에만 해도 스타킹 안에서 북채 같았잖아. 굽었느니 오다리라느니 하는 소리도 들렸고 지금 좀 봐봐. 수전 수업이가 편안하게 웃었다. 조금만 있으면 멋지고 튼튼한 사내 아이 다리가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정원에서 계속 뛰어놀고 일하고 실컷 먹고 좋은 신선한 우유를 많이 마시면 요크셔에서 제일 멋진 다리가 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녀는 2 손으로 메리의 어깨를 잡고 어머니처럼 그 작은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너도 그래, 그녀가 말했다. 우리 엘리자베스 앨런만큼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너도 어머니를 닮을 것 같아. 마사가 메드록 부인한테서 어머니가 미인이셨다고 들었다더구나. 잘하면 홍장미처럼 될 거야. 우리 아가 복 받으렴. 마사가 집에 쉬는 날 돌아와서 창백하고 볼품없는 아이를 묘사했을 때 소어비 부인이 메드록 부인이 들은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미인인 어머니가 그렇게 못생긴 아이를 낳았을 리 없어. 소어비 부인이 완강하게 덧붙였었다. 메리는 자신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냥 뭔가 달라 보인다는 것, 머리카락이 훨씬 많아지고 아주 빠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맴 사입을 바라보며 느꼈던 기쁨을 떠올리니 언젠가 자신도 어머니를 닮을 수 있다는 말이 기뻤다. 수전 소어비는 그들과 함께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살아 돌아온 덤불과 나무 하나하나를 구경했다. 콜린이 한쪽에서 메리가 다른 쪽에서 걸었다. 2 아이는 자꾸만 그녀의 따뜻하고 건강한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녀가 주는 이 기분이 어디서 오는 건지 속으로 궁금해했다. 따뜻하게 받쳐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컨이 동물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녀가 그들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꽃들 앞에 쪼그려 앉아 마치 아이들이 이야기하듯 꽃들에게 말했다. 수트가 그녀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1~2 번 크악 울고는 다컨의 어깨에 오르듯 그녀의 어깨에 날아올랐다. 울새와 어린 새들의 첫 비행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는 목구멍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따뜻하고 낮은 웃음을 웃었다.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아이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겠구나. 그런데 내 아이들한테 다리 대신 날개가 달려있다면 노심초사할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황야의 집 분위기를 담뿍 가진 놀라운 사람이었기에 마침내 마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게 됐다. 마법을 믿으세요? 콜린이 인도의 피카르에 대해 설명한 뒤 물었다.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믿지. 그녀가 대답했다. 그 이름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이름이 무슨 상관이야?
프랑스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거고 독일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지. 씨앗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햇빛을 빛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야. 너를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 준 것이고 그게 바로 크고 선한 것이야. 우리처럼 이름이 뭐라고 불리느냐에 연연하는 어리석은 것과는 달라. 크고 선한 것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 수백만 개의 세계를, 우리 같은 세계들을 계속 만들어 가거든. 그 크고 선한 것을 믿는 것도, 세상이 그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절대로 멈추지 마.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내가 정원으로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향해 노래하고 있었어. 너무 기뻤어요. 콜린이 그녀를 향해 아름답고 이상한 눈을 활짝 뜨며 말했다. 갑자기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졌어요. 팔다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땅을 파고 설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들어줄 무언가를 향해 뭔가를 소리치고 싶었어요. 마법이 들었지. 네가 독솔로지를 불렀을 때. 네가 무슨 노래를 불러도 들었을 거야. 중요한 건 기쁨이었어. 이 아이야, 기쁨을 만드는 분에게 이름이 무슨 대수야. 그러면서 그의 어깨를 다시 가볍고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이날 아침 진짜 잔칫거리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왔다. 배고픈 시간이 되어 다컨이 숨겨두었던 바구니를 꺼내오자 그녀는 그들과 함께 나무 아래 앉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웃고 또 흐뭇해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넘쳐났고 이런저런 우스운 것들로 웃게 했다. 폭넓은 요크셔 사투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새로운 말들도 가르쳐 주었다. 콜린이 여전히 시름시름 앓는 환자인 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자 배를 잡고 웃었다.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거의 항상 웃음이 나요. 콜린이 설명했다. 그게 아픈 사람 같지 않잖아요. 꾹꾹 참으려고 해도 터져나오고 그러면 더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메리가 말했다. 갑자기 생각나면 거의 참을 수가 없어요. 콜린 얼굴이 보름달처럼 될까봐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날마다 조금씩 살이 오르고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보름달처럼 되면 어떻게 하죠? 이런 할 일이 많겠구나. 수전 수어비가 말했다. 하지만 그리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거야. 크레이븐 도련님이 돌아오실 거야. 정말요? 콜린이 물었다. 왜요? 수어비 부인이 나지막히 낄낄거렸다. 아버지가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알게 되면 가슴이 미어지겠지? 그녀가 말했다. 밤새 뜬 눈으로 누워 계획을 세웠잖아. 다른 누가 말하는 건 싫어요. 콜린이 말했다. 매일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아버지 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어요. 그거 멋진 시작이겠다. 수전 소어비가 말했다.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요. 정말이지. 꼭 돌아오셔야 해요. 꼭. 그들이 나눈 이야기 중에는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있었다. 다 같이 계획을 세웠다. 황야를 가로질러 마차를 몰고 가서 해덕꽃밭 야외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12남매를 모두 보고 다컨의 정원도 구경하고 지칠 때까지 돌아오지 않기로 했다. 수전 소어비는 마침내 집으로 메드록 부인에게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 콜린도 의자에 실려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의자에 오르기 전에 수전 곁으로 바짝 다가서서 넋을 잃은 듯 경배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파란 외투 자락을 꼭 붙잡았다. 부인은 딱 내가 바라던 분이에요. 그가 말했다. 다컨의 엄마이면서 제 엄마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수전 소어비가 몸을 굽혀 따뜻한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아 파란 외투 아래 가슴에 꼭 안았다.
다컨의 동생을 안듯이 눈 위로 빠르게 안개가 지나갔다. 아이고 이 아이야. 그녀가 말했다. 네 어머니가 바로 이 정원 안에 계신다고 나는 믿어. 여기서 떠나실 수 없었을 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돌아오셔야 해. 꼭 돌아오셔야만 한단다.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